오늘 되게 다양한 디벨롭을 리얼로 너무 많이 배웠는데요. 토지 투자가 5천에서 1억 정도 저희가 토지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대표님이라면 어떤 거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농업진흥구역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만 지으라고 다섯한 모양을 만들어 놓은 땅들이 정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런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인근에 뭐 개발 계획이 있는 뭐 어디 평택 하양지구 인근 임장 같은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고 풀리기만 기다리는 건데 부동산에서는 풀리면 대박이나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약간 투기성 거래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을 우리 흔히 절대농지라고 하잖아요. 경지정리화된 우량농지, 절대농지는 거의 뭐 공익농산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수가. 농림지역 땅 절대농지 푸는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가 치고 나가던 철도가 치고 나가던 어떤 치고 나가는 기반시설 때문에 그 땅 자체가 농림지역 진흥구역 땅이 3,000평 미만이니까 만이야. 만제곱 이하. 만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시킬 수가 있어요. 5만 이하에 대해서는 해제가 아니고 변경이라 그래요. 변경. 변경 어떻게 되는 거냐? 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 바뀌는 거예요. 보호구역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그 다음 작업을 또 해야 될 때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야. 3,000평 미만은 바로 해제가 돼요. 예, 짜투리 땅들은. 예, 그거는 경작지로서 우량농지로서 그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농지는 이제 우량농지라 그러는데 우량농지의 정의를 상실되는 것 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절대농지로 안 봐요. 만 이하에 대해서는 절대농지로 현황을 안 보기 때문에 그건 풀 수가 있어요. 예, 이신청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화양지구 거기는 뭐 흔히들 그거죠. 뭐 이쪽에 큰 뭐 택지개발지구 들어가지고 도시개발 되니까 그 주변 땅들 절대농지라도 뭐 호재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호가를 부르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호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절대농지는 이렇게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절대농지 샀다가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축사까지는 가능했어. 축사까지는 절대농지도 그 우사를 져서 그 축사 행위는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성시는 축사 지금은 또 못 짓게 화성시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한하면 제한하지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 제한하면 제한하지 항상.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하지만 최유효 조건의 허가 낼 수 있을 때 무조건 내라 무조건. 그래서 토지 적성 등급 무조건 올려놔라. 그래서 개발은 무조건 미리 먼저 해놓으셔야 돼. 제일 좋은 조건의 허가가 있으면 먼저 허가 내놓으시는 게 그게 선수예요 무조건. 예. 물론 토목 인허가 기간 연장 기간이 2년이고 건축 인허가 연장 기간이 2년 토탈 4년이란 말 끌 수 있는 게.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토목 인허가 기간 2년 맥시멈 차잖아요. 1년 연장해서 2년이니까. 그럼 2년째 됐을 때 또 네, 그렇죠. 알고 계시네. 네, 맞아요. 경험이 있네. 알고 있네. 어떻게 알고 있네. 공부를 많이 했네. 그래서 부지공사를 살짝 해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건축허가 내놓으면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4년을 끄는 건데 결국은 건축허가 기간 또 4년 맥시멈 됐을 때에도 바닥에 방석 안 쳐서 기초공사만 해놓으시면은 공구리만 쳐놓고 기초 방석만 매트만 쳐놓으시면은 또 건축허가 취소 못해요. 또 지자체에서 함부로 재산권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건축허가 만료됐는데 당신 건축행위 안 합니까? 시에서 이신청하러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유서 내라고. 응? 내가 매트까지 쳐놨다. 근데 나 돈이 없어. 등기부등본 봐봐. 나 부채 많잖아. 그래서 일부러 선수들은 일부러 은행 이자 낼 돈 있으면 일부러 그래서 선수들은 은행 레버리지를 꽉 채우는 거 일부러. 네. 네. 1금융권, 2금융권, 웬만한 2금융권까지 해서 은행 부채를 풀로 꽉 채워놓는 거야. 담보가치를. 감정가의 풀로 대출을 꽉 채워놔. 등기부등본상.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부채 꽉 채워놓게 금융권 부채를 풀로 꽉 채워놓은 다음에 나 봐라. 이 금융권에 빚 많지 않냐. 풀이지 않냐. 나 빚이 너무 많고 지금 고금리라서 내가 기초만 쳐놓고 지금 건물지 돈이 없다. 근데 당신도 원하는 대로 착공 해놨지 않냐. 착공 승인 받아서 착공 행위까지 했는데 돈이 없어 못 짓는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 연장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아는 경험치는 11년인가까지 끈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예. 마지막 그 11년째 봤더니 빔까지는 경량철골까지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한 거야 또. 그 사진 찍어 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량 고유까지 철골까지 올려놨어. 11년째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 땅을 또 되팔았지. 이렇게 팔아버서 남겼지. 건물 짓지 않고. 그런 식으로 착공계까지 내놓은 다음에 건물 짓는 퍼포먼스를 내는 동시에 난 돈이 없고 부채 덩어리고 빚이 많아서 그리고 뭐 등등등 뭐 아프다, 암이 있다, 뭐 빚이 많다, 뭐 해외로 뭐 이민 가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유선 되게 많았등하네. 합당한 이유서를 작성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연장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꽤 끄는 거를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었고. 예. 그런 식으로 인허가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스킬은 반드시 있어요. 예. 그거 할 때마다 이제 건축 설계사랑 상의 한번 하셔야 되고 항상. 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공인용산지도 마찬가지고 절대용지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에 목적성이 있고 성질이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는.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에 성질이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의를 깰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 정의를 현황상 상실시킬 수 있는 루트가 뭐냐를 찾으시면 돼요. 아까 절대용지 같은 경우도 만제곱 미만에 대해서는, 이하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절대용지를 안 봐주기 때문에 경작지로서의 가치가 그때부터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량용지로 안 봐주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그때 풀어준단 말이에요. 예, 종상행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경작지 가치를 얻게 보기 때문에 3,000평 이하는. 그렇게 해서 그 정해져 있는 타이틀에 대한 그 정의를 깰 수 있는 법 근거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그린벨트도 마찬가지고 공인용산지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녹이는 거지, 깨는 거지.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깨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녹이는 거, 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깰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디벨롭이라는 거는. 예. 물론 시간은 좀 걸려요. 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물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나중에요. 엄청난 결과물이 나중에 되고 파괴력 있는 수익을 나중에 안겨줘, 어차피 그게 나중에.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토지라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그 성질을 알고 디벨롭을 알고 법규나 규정을 아시고 그리고 각 입지에 맞는 그 시장에 맞는 사이클을 찾으시고 하면은 실패 볼 일이 없겠죠. 아까 말한 대로 계약서 잘 쓰시고 하면은. 그리고 지주하고 토지주하고 내가 매수인일 경우 내가 매도인일 수도 있고 매수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심리를 어느 정도 깨쳤을 때에는 저 사람이 어느 부분이 가렵구나. 저 사람이 어느 부분이 누르면 쫄리겠다는 거를 파악하시면은 심리전에서까지 압도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묶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토지 투자 개발은 지금 내가 말한 건 어떻게 보면 빙상일각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야 돼요. 토지를 상대할 때는.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 소액으로 참. 지금 현 시국에서는 1, 2천 정도 갖고 뭘 토지를 투자한다는 거는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경매 물건이나 지분 경매를 낙찰받아서 공유물부담 소송을 해서 그걸 재판을 이용해서 현물로 분할을 하던 아니면은 환가시켜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경매로 또 그 형식적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지분 경매에 대한 사이클을 아시면은 소액으로 지분 경매, 지분이라는 거는 계속 유찰되는 거거든요. 지분은 대출도 안 되고, 지분은 어떤 인허가 행위도 안 되고, 상대방 동의 없이는 인허가도 못 내고, 대출도 10원 하나 못 받고, 지분이라는 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 뭐 10분의 1, 5분의 1, 2분의 1 공유지분 받는 거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무조건 유찰 싸겠죠. 경매 들어가면요. 공유지분 웬만하면 사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유지분이 진짜 뭐 한 21%, 뭐 17% 그런 식으로 유찰 됐을 때 싸게 받아서 공유지분을 갖다가 지분 경매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상대방 공유지분권자를 만나던 통화를 하던 딜을 치는 방법이 있고 딜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법원으로 끌고 와가지고 아까 말한 형식적 경매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소액으로 쓸 때는 이제 지분 경매가 경이로울 수는 있는데 그게 또 단점이 또 굉장히 세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가능하지만 내가 공유지분을 입찰 받아서 정말 17%, 12% 샀는데 맹지야. 그럼 갇힌 거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길낼 방법이 없으면은 그냥 그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기획부동산 급골 나는 거 그냥. 예. 그래서 공유지분 그 지분 경매를 받아도 그 물건에 대한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으셔야지 그냥 잘못 받았다는 큰일 나요 진짜. 한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갖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 파괴력이나 퍼포먼스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랑 마음 맞는 사람 찾아갖고 선택지 넓히게 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천만 원 있고 형도 5천만 원 있고 너도 5천만 원 있어. 우리 1억 5천이네? 그럼 셋이 1억 5천 태우는 거지 뭐. 그래서 1억 5천 태워가지고 여윳돈 1억 5천 5천씩 1억 5천 여윳돈 태워서 1억 5천 태워서 레버리지 태워서 뭐 저기 1억 5천 실투자했는데 전체 부피는 뭐 3억짜리라던가 아니면 2억 5천짜리라던가 대출 일으켜가지고 그래 봐야 뭐 1억 5천 투자하고 1억 대출 받아봐야 1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래 봐야 연 5%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5천짜리 3명 뭉쳐갖고 한 2억 5천짜리 건들던 3억짜리 건들던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괴력 있는 수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싶어요. 마음만 사게 뭉쳐가지고 나는. 예. 근데 5천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매우 좁아요. 그땐 지금은. 예. 다른 또 질문 있나? 예. 농업진흥구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같이 접한 곳은 교집합일 때는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토지이용계획원상 자연녹지도 표시가 돼 있고 농업진흥구역도 표시되어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우량농지를 표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이에요. 아까 맞죠? 주거지역,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잖아요. 즉 주상공록은 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주상공록은 도시지역이고 그중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라는 땅에 이렇게 경지정리화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땅은 자연녹지를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순수 자연녹지가 아니에요. 그건 진흥구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농지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뭉치면 네. 강해지니까 예. 그 혹시 저희도 배우고 투자하고 이런 이제 적은 금액이라도 네. 그런 기회나 어떤 거를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이고요. 뭐 정답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만약에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나는 뭐 투자에 대해서도 좀 감각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면 투자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하는 그 일주일에 한 편씩 하는 유튜브는 계속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하는 원래 본업도 원래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해야 맞는 거고 지금도 내가 컨설팅 워낙 많이 하고 있고 뭐 저도 제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은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8월 달에 아카데미 출범할 때 뭐 오실 분들은 또 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그전이라도 뭐 또 뭐 뵙고 싶은 분들은 뭐 오늘 뵌 것도 인연이니까 또 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오늘 오신 분들은 저는 오늘 그냥 이 시간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그래도 오신 분들이 시간이 안 아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예. 애프터 쪽으로 어떤 거 뭐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주상호 매니저한테 전화를 좀 해주세요. 뭐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예. 그래야지 뭐. 일단은 저희는 8월 달은 휴가 끝나고 아카데미는 출범할 거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 어떤 스타일로 이제 그 각색을 할지는 제가 지금 연구 중이니까 뭐 이 정도면 답변 되셨죠? 예. 저는 참고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간 저 겁나 없어요.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진짜 오시면 알아요. 저는 시간 평일에 겁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너무 미팅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토요일 날이 좀 그나마 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토요일 날은 그나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적이라던가 어떤 뭐 와서 어떤 노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저 보고 싶으시면은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예. 그러니까 전화도 직접 통화도 토요일 날. 그리고 와서 만나고 싶은 것도 토요일 날 정도 와서 해주시면은 제가 토요일 날은 제가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토요일 날은 시간 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토요일 날 와서 저랑 접촉하시면 좀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